이런 와중에 권성동 원내대표실 주도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최근까지 한 문제적 발언들을 엮은 이재명의 망언집, 이재명의 138가지 그림자라는 책자를 국민의힘이 발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게 망언집이 아니라 명언집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또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이 홍보집 만들어준 데 감사드린다. 뭐 제목을 고쳐 적어도 손색이 없어 보일 정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데. 근데 저도 이제 쭉 살펴를 봤는데 네. 대략 한 10몇 가지 목록을 만들었더라고요. 뭐 경제, 사회, 문화, 뭐 복지 뭐 이런 관련해서. 근데 거기에 몇 개를 보면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이재명 홍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발언이 뭐가 문제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좀 경제 분야에 관련해서는 좀 반시장주의자 같은 발언도 하신 부분들을 정리를 좀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갖고 말 바꾸는 이재명, 거짓말쟁이 이재명, 믿을 수 없는 이재명 그러한 사례로서 국민의힘에서 활용을 많이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어차피 이 부분은 각자 뭐 이제 국민들도 보고 싶은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이거 망언집 없어도 뭐 이재명은 말을 바꾸는 사람이네, 불안한 사람이네 이렇게 보는 분들은 그렇게 보는 거고 뭐 지금 민주당 요 박경미 대변인 얘기처럼 땡큐 고마워 뭐 이런 거잖아요. 기본소득은 제 필생의 신념 같은 겁니다.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뭐 다 맞는 얘기잖아요. 뭐 어쨌든 아무리 비싸고 더러운 평화도 이긴 전쟁보단 낫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보고 싶은 것만 봐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 불신임도 가 다른 정치인에 비해서 높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뭐 여기에 대응을 해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얼마 전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2017년도에는 재벌 해체에 제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당신 말이 과거와 지금 현재 행동은 다르다. 무엇이 어떻게 왜 바뀌었는지 좀 설명을 해봐라. 이런 식의 정치적인 공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로서는 상당히 이제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지 않거나 공격을 해야 되는 측에서는 근거 자료를 제공해 준 거니까 이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자료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솔직히 이제 말을 많이 바꾼 거는 사실인데 우리가 어떤 정치 지도자, 특히 이제 대통령이 되는 사람한테 기대하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요구하는 게 이념에 얽매이지 말고 좀 실용적이고 좀 유연하게 해라. 가장 유연하지 않고 뻣뻣했던 사람이 윤석열이잖아요. 그러니까 후보 시절의 생각과 옛날에 검찰총장 때 뭐 쿠데타 일으키겠다 막 이런 게 끝까지 와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재명이 왜 바뀌었느냐 그러면 그때는 재벌 해체라는 메시지가 필요할 정도로 국정농단에 깊이 관여를 했으니까 그런 메시지가 나온 거고 지금은 이제 성장을 키워드로 잡았으니까 나온 거죠. 이거를 이제 말을 바꿨다고 볼 수가 있느냐 그런 거죠. 오히려 정치 지도자가 특히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은 유연해야 되는 거? 네, 유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좀 말도 안 되게 예를 들면은 뭐 매불쇼 같은 데 나가가지고 검찰하고 뭐 비명들이 짰다 막 이런 거 이제 본인이 근거도 못 대면서 막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좀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뭐 삼성 만나는 거 가지고 뭐라고 저는 할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과 판단이 과거와 달라졌으면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생각과 판단이 정책적으로 상당히 유연해졌구나. 저런 유연한 대통령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처럼 말도 안 되는데 심취해가지고 고집과 신념을 통해서 나라를 이상하게 만들었어.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연한 리더십과 말 바꾼 거는 좀 다르니까 그 부분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부회장 아니고. 그렇네. 죄송해요. 네. 회장님이 되셨군요. 회장님이 되셨더라고요. 네. 이 마지막으로 얘기해 볼게요. 지난주 법원이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영장실질심사에서 한 명의 검사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이것도 좀 논란이 됐어요. 이게 사실 중요 사건에는 참석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안 갔나?
이게 왜 이러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전 압니다. 네. 봐주려고 그런 겁니다. 봐주려고. 네. 구속영장은 청구했지만 그냥 억지로 한 거다. 그냥 구속영장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검찰의 바람이 이러한 행동으로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심을 그칠 수가 없어요. 혹시 이 김성훈 차장과 검찰의 수뇌부가 이 비상계엄 과정 중에서 뭔가 어떤 논의를 한 것이 아니냐,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니냐, 밝혀지면은 검찰 수뇌부가 상당히 곤란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과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판사가 영장 전담 판사가 이거 물어볼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물어보지를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자료만 보고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할 때 그러면 어떻게 내용이 들어갔느냐를 저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좀 궁금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로 김성훈을 봐주려고 한 거냐라는 뭐 저런 의심을 할 수도 있겠다, 진짜. 왜 이렇게 김성훈의 구속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온적이냐, 검찰이. 그런 의심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예. 왜 이렇게 미온적일까요? 얘기했잖아요. 검찰 수뇌부랑 무슨 뭐 밝혀지면 안 될 모종의 커넥션이나 증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뭐 저도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은 비아폰 관리를 어쨌든 한 요거와 관련해서 그리고 뭐 갑자기 이제 무슨 불출대장 비아폰 불출대장은 검찰에 제출하고 막 등등등을 봤을 때 뭔가 이제 흑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흑막입니다. 제가 뭐 흑막 이거는 따로 특검을 하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 이거는 따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상설 특검도 그렇고 특검 부분이 분명히 중요하다는 부분이 이렇게 대놓고 국민을 상대로 맞아요. 지금 이런 일을 검찰이 태연히 벌이고 있는 것 자체가 이건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아무도 막지를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한 심정이 그러네요. 듭니다. 네. 네.